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외 없이 정시로 두 아들 모두 의치대 보낸 아빠입니다. 오늘은 13번째 방송으로 우리 두 아들이 사춘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큰아들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큰애는 운동과 게임을 무척 좋아했었고요. 친구도 물론 많이 좋아하고요. 말 그대로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살얼음판 위의 아이였었습니다. 그 내용을 열거하자면 한정이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10월 초순경 일인데요. 제가 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니 날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애가 학교에서 아직 안 왔다고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할머니를 비롯해 모든 식구들이 온 동네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마 한 10시 반경이 지난 시점에 집에서 꽤 떨어져 있는 여자 중학교 운동장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 아이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책가방을 물었더니 책가방은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고 주위를 뒤져도 그 당시에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애만 데리고 집에 와서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서 아침 일찍 다시 온 식구가 그 학교에 다시 가서 그 전날 당직선 선생님께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식구들이 학교 운동장 주위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도 책가방이 안 나와서 거의 포기할 무렵에 드럼통으로 된 쓰레기통에 책가방이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가방을 가지고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저는 애한테 그 다음날 절대 학교 파하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책가방은 두고 그리고 놀고 오겠다는 말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퇴근해서 집에 오니 큰애가 할머니와 엄마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을 하며 집에서 나가가지고 동대구역이죠. 동대구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며 마음대로 살겠다며 고집을 부린다고 해요. 한 사람이 애한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가 워낙 고집도 세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애라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냥 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강한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불러서 네가 노숙자 생활을 하려면 부모가 사준 옷을 몽땅 벗고 나가라고 하며 옷을 몽땅 벗겨서 단독주택 대문 밖에 내가 내보냈었습니다. 10월 중순에 그때 밤 날씨가 꽤 쌀쌀하죠. 그래서 밖에 내보냈는데도 애가
담 밖에서 계속 버티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추우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겨우 빌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그때가 큰애한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 뭐 어느 정도 한 학기 정도까지는 아마 뭐 그렇게 애를 먹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초등학교를 뭐 겨우 이렇게 마치고요. 큰애가 중학교 때도 상당히 뭐 일이 많았죠. 근데 중2 때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애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날 집 부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며 다녔었어요, 도서관을.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식구들은 할머니를 모시고 거의 매주 등산과 온천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오전까지 공부를 하고 오후에 제가 그 온천을 가려고 도서관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애의 책가방만 있고 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안 돼요.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오후 늦게쯤 이제 등산은 힘들고 이제 그 온천이나 가려고 다시 갔었습니다. 갔더니 역시 애는 없고 책가방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뭐 그 당시 아마 6시가 도서관 문 닫을 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무렵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책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애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농구하고 정신없이 놀다가 정신을 차려 이제 도서관에 가봤더니 도서관 문은 닫혔고 물론 이제 책가방도 못 가져 나오고요.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학교는 가야 되고요. 책가방은 없고요. 못 찾았고요. 그래서 A의 입장은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애가 반쯤 의리 빠져 집에 왔었어요. 근데 저는 애한테 전혀 내색하지 않고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책가방을 가져왔다고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안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화도 내지 않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벌할 때예요. 그래서 애한테 체벌도 하지 않느냐고 하며 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닙니다. 절대 제가 대인이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 상황에 저는 애한테 화를 내고 꾸짖거나 체벌을 해버리면 애는 그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상쇄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상황에 제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큰애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테고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애가 컴퓨터 게임이나 지금은 이제 휴대폰 게임을 하겠죠. 휴대폰 게임을 한다고
컴퓨터 전기선을 잘라버리거나 뭐 컴퓨터나 휴대폰을 없애버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단지 부모님들의 화풀이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애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부모님들이 순간적인 그 당시 리액션보다는 길게 보시고 애의 습관은 애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부모님들은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춘기 때 애들이 그 넘치는 열정과 반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의 그 열정, 그 과열과 반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부모님하고요. 그것을 막고 부정하고 꺾으려는 부모님과의 차이가 결국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큰아이의 사춘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작은아이의 사춘기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